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 약학과 설대호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입니다. 강양구 TBS 과학재난 팀장, 그리고 핑크돼지 최지훈 아나운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에 핑대 많이들 보내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점심 잘 먹고 오셨냐고, 삼겹살 먹었냐고 하는데 오늘은 일식을 먹었어요. 코스로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저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거나 TBS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질문 남겨드리면 대답 속 시원히 드리겠습니다. 아, 일식을 먹어서 그런지 지금 그 냄새가 나네. 어떤 냄새? 회 냄새 나요? 네. 파닥파닥 화로 냄새가 납니까? 예, 바다 냄새. 알겠어요. 예. 예. 요즘 잘 나갑니다. 그래요. 일식도 먹고 다니고. 예. 아유, 참. 자, 우리끼리 하자고요. 예. 설대호 교수님, 예. 어제 신규 확진자가 7,622명이에요. 예. 자, 이 상황 좀 일단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 날에 7,85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수요일 되기 전 화요일에서 수요일 될 때 하루에 지난 3주 동안 계속 2,200명씩 폭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00 단위를 뛰어늘고, 그러니까 5,000에서 바로 7,000으로 가고요. 6,000에서 뭐 예를 들면 8,000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도 많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는 거의 10,000명이 육박할 가능성이 오늘 많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그게 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내년 겁니다. 한 달 뒤에는 2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말에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더 근데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게 정은경 청장 뭡니까 전망이 2만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자기가 지금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은 이 추세대로 가다가는 2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2만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네. 뭔가 수학적인 있습니다. 계산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수학적 수리 모델이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수리 모델이 예.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확산에 관련되는 여러 지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일종의 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시간별로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렇게 수리 모델이 있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컴퓨터 안에 예. 지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모델마다 이제 예측치가 다르긴 한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행 상황에 아무런 그 통제 없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는 2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정은경 청장께서 예측을 하신 거고요. 근데 단계적 일상 회복 우리가 11월부터 들어갈 때 말이에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 7,000대 10,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했단 말이죠. 네. 이 예측이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틀린 게 아니고 맞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추석이 있을 때 할로윈데이. 헬로윈 데이가 있을 때 그때 부근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수리 모델을 가지고 하신 분들도 많게는 2만 명이 나올 거다. 그때 그 기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2만 명이 안 나왔어요. 10,000명도 안 나왔거든요. 또 할로윈데이 끝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또 그 전에도 추석이 있을 때도 많게는 10,000명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그때도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10,000명이 나올 거다, 2만 명이 나올 거라고 추론하거나 수리 모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나쁘니까 일단 조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 모델에 들어가는 각 지수들에 약간 변화가 생기게 돼요. 이러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앵지의 얘기는 그 정부가 예측했던 위드 코로나 이후에 한 7천 명 정도 나오는 수치는 맞지만 왜 이렇게 심각한 거냐라고. 그 대목이 그게,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부가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심할 경우에는 10,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거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8,000명, 7,000명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 법석이냐.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측이 틀렸습니다. 왜 한 가지 예측이 틀렸냐면 정부는 확진 환자 숫자 대비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1.5% 정도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여태까지의 상황으로 보건데 지금까지 한 네. 2년을 그래서 보낸 상황을 보건데 그러니까 10,000명이 나오더라도 10,000명 대비 1.5% 정도 위중증 환자가 나온다 그러면 대비해 놓은 중환자 병상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가 보니까 이건 설대우 교수님도 예측하지 못했고 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목인데요. 1.3명에서 1.5명이 아니라 2.3명에서 2.5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위중증 환자. 그러니까 러프하게 계산하면 애초에 정부가 예산했던 것보다 위중증 환자가 배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한 50일 정도를 해봤더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다 싶어서 지금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확진자가 뭐 7,000이다 만이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고 위중증 환자가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2배를 높아졌다. 거기다가 사망자도 너무 많이 나오는 네. 거예요. 사망자도.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는요. 하루 사망자가 지금부터 3일 전에는 하루 사망자가 94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회복 멈춤 조치를 발표했는데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은경 청장의 예측이 나왔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정은경 청장님의 예측이 맞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맞은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는 정은경 청장님의 그런 최악의 예측을 할 때는 항상 시민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방역의 고삐를 자발적으로 조였기 때문에 그 예측치가 맞은 경우가 없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오늘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았냐면 일단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만은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일단은 영업시간 제한을 했습니다. 모레부터 하는 거죠? 네. 토요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지 않고서 식당 카페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4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그 4명은 모두 다 백신 전국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 4명은 모두 다 백신 접종자여야 됩니다. 예. 근데 백신 미접종자는 그러니까 백신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딱 2가지만 가능한데요. 식당 카페에서 혼밥이나 혼차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백신 접종한 분들과 어울리는 건 불가능해요. 저하고 예를 들어 최지은 우리 4명이 같이 다 갔어. 맞았어요. 우리는 예. 다 백신 접종했죠. 근데 최지은 아나운서 물론 맞았지만 예. 내가 안 맞았다 칠게. 예. 그러면 저기 구석에 가서 계셔야 그렇습니다. 되는 나는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들어는 들어갔는데 혼자 전장에 혼자 앉아 있고. 그리고 그럼 최지은 아나운서 해라. 제가요? 예, 그리고 저는 맞았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그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백신 QR 미접종자는 출입 금지. 네?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라고 붙여놓는 분들이 많아요. 입구에서부터 아예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혼밥하겠다고 왔는데 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을 금지하시는 분들도 금지하는 카페나 식당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상 테이크아웃 그러니까 배달만 가능하다고 이게 왜 생각하시면 그러냐면은 백신 미접종자가 방금 이런 룰을 어기고 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업자분에게 상당히 좀 센 과태료가 150에서 300까지 150에서 300까지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 모레부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새로운 또 세상이 열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청취자들 질문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속보 하나는 소상공인분들이 안 그래도 이 일상회복 멈춤 조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실 텐데 빈틈없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YTN 보도에서 지금 자막이 떴더라고요. 예.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집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궁금증 남겨주신 분들 6426번님 화이자 백신
1차, 2차 접종 후에 일주일 후에 병원에 독감 백신 맞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실수로 화이자 백신을 맞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3차 맞으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백신 3차 접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아마 이제 연락이 잘 되지 않을 텐데 보건소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3차 접종 맞은 걸로 간주가 되실 거예요. 예, 효과 면에서는 어떨까요?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효과가 원래만큼은 나지는 않는데요. 원래는 또 부작용도 생각만큼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약은 용량의 2배를 먹으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은 약간 다릅니다. 부스터샷 저도 맞은 지 2주 됐는데 심각하지 않죠.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더나는 용량의 반입니다. 네. 화이자는 정량이고 모더나는 반이에요. 일반 접종에 뭐 팔뚝 있는 데만 좀 약간 통증. 그러니까 이제 없었어요. 방금 사연 올리신 분은 사실 1차, 2차를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2차를 좀 많이 맞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7359번님께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같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검사받고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가격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할머니 생신이 껴있어서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접종은 6학년 아들 2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들 검사가 얘기하죠.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검사가 음성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했고 검사가 음성 결과 나왔으면은 아니 백신 접종을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접종 2차까지 완료를 했답니까? 네. 그러면은 음성이 나왔으면은 당국에서 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음성이 나왔잖아요. 예.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한 다음에 그 밀접 접촉자라도 음성이 나오면은 그분은 수동 감시 형태로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케바케라고 하죠 요새. 그러니까 그 누가 공무원이 담당이 돼서 코멘트를 주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씩 좀 지침이 달라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일에 아주 필요한 만일에 뭐 크게 뭐 이동을 안 하는 거면 괜찮은데 반드시 가야 되는 경우에는 기본 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 아이가 어디를 가거나 정상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정해놓은 룰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보건소에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해주세요. 지금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할 텐데 아마도 자가격리 중이면은 아마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413번님이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2차를 맞았는데 3차 백신을 화이자로 맞고 싶은데 모더나만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이거는 3차 부스터는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는데 이제 어느 병원이냐에 따라서 화이자가 공급되는 데도 있고 모더나도 공급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맞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뭘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뭘 맞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정부에서 모더나를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화이자를 선호하세요. 그래서 너도나도 다 화이자를 맞겠다라고 손을 드는 바람에 화이자에는 몰리고 이제 모더나는 재고가 남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를 일단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를 맞든 모더나로 맞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더나가 오히려 더 효과는 더 좋습니다. 네. 078 하나번님은 13일 아무래도 저기 아니야. 더 낫잖아. 그래도. 모더나. 정말. 아니 제가 모더나 맞았거든요. 정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화가 나네요. 화가 나. 질문 좀 소개해 주세요. 13일에 부스터샷 접종한 57세 여성입니다. 저 이제 돌파 가면 걱정 안 해도 될는지요. 친구 남편이 3차 맞기 전에 감염이 돼서 입원 치료까지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겁이 납니다. 라고. 3차를 지금 맞으시고 연세가 60세가 안 되시니까 맞고 나서 한 석 달 정도까지는 충분히 백신의 항체 효과가 있어서 돌파 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네. 물론 이제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다시 돌파 감염의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접종하시고 나서는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거의 돌파 감염이 안 생기거나 아주 운이 나빠서 생긴다고 하더라도 거의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증을 앓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해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뿌듯해지네. 예, 석 달은 보장을 해주시네. 예. 유튜브로 먹는 치료제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라고 질문. 네, 먹는 치료제 그 지난주에 가장 이제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화이자에서 만든 먹는 치료제가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임상시험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3일이나 5일 안에 그 약을 복용을 하면 거의 이 위중증으로 가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90% 가깝거든요. 그렇지. 80% 후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식에 굉장히 전 세계가 고무되어 그래요? 있고요. 그 약 이름이 뭐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던데. 지금 네. 아무튼 있어요. 있습니다. 화이자 먹는 치료제 검색하면 팍스로비드입니다. 팍스로비드.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월 달부터 유통이 될 예정인데요. 국내로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화이자랑 좀 더 일찍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약값은 뭐 건강보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 국가에서 되니까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분에 한 7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인분에? 네, 1인분에 7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액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값 걱정을 하실 필요가 2월부터 없습니다. 들어올 것 같다. 네, 그런데 더 일찍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아들 음성이 나왔고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자가격리 중이라고 했잖아요. 9155번님이 밀접 접촉자는 음성이 나와도 일주일은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공무원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주셨습니다. 아까 그 초등학교 6학년 예.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에는 밀접 접촉이다 이런 얘기는 아까 안 넣으셨잖아요, 예. 그죠? 근데 예.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많은 전문가들이 근데 이 당장 거리두기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의료 현장, 아까 위중증 환자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병상 가동률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병상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중환자 병상이 있고요. 다른 하나가 일반 병상이 있습니다. 일반 병상은 중등도, 그러니까 경증보다 약간 상태가 나쁜 거, 이거를 중등도라 그러는데 중등도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있거든요. 그러는 이제 중환자 병실은 막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전체 1299병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81.4%가 차여져 있고 사용 가능한 것은 241병상이 전국적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반 병상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있는 중등도용인데요. 이게 12,717병상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73.6%를 사용 중이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비어 있는 것이 약 3,356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자, 또 질문 하나. 3차까지 맞은 66세 남성인데요. 방역 패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백신을 접종하신 분의 방역 패스는 아니 근데 저도 3차를 맞았는데 네. 이 3차 맞았다고 이렇게 그건 안 오더라고요, 휴대폰으로. 그게 이게 아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3차 접종 맞았다고 휴대전화로 옵니다. 저도 월요일 날 3차 안 오던데요, 접종했는데요. 휴대전화로 왔습니다. 예. 그래요? 휴대전화로 오거나 혹은 그 이제 국민비서 신청을 해놓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같은 이 메신저로 오기도 하거든요. 이거 알림 분명히 옵니다. 국민비서 국비로 연락 안 왔습니까? 연락이 올 텐데요. 네. 이거 안 왔네요. 카톡 이거 흔들었는데 그 2차 그거밖에 안 와 있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왜 QR 코드에도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나 보죠? QR 코드에는 반영 안 됩니다. 그럼 네, QR 코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QR 코드는 반영이 안 돼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그래서 똑같은 상황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당으로 갈 때 우리가 QR 코드를 찍는데 거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것은 아마 정부가 그 QR 코드와 관련해서 무슨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안 돼서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데이트요? 업데이트. 네, 알겠습니다. 업데이트.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코로나 버스터즈 예. 하고요. 자, 코로나 힐링 콘서트 오늘은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 분이 오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친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정 씨 저희가 지금 모셨습니다. 제가 2번이나 예고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채널 고정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